안녕하십니까. 로봇산업 국내외 표준 동향에 대한 강의는 잘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국내외 로봇산업 인증 동향을 주제로 역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형택 팀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 백형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산업 국내외 인증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인증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먼저 인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각각 어떤 무역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FTA라든지 MRA와 같이 상호 무역을 위한 이런 협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WTO 안에 있는 TBT 협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기술 장벽이라고 하는, 즉 TBT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WTO 국제무역기구 안에 속한 회원국 간의 이제 협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하지 않은 기술적인 규제를 통해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즉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무역의 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다만 이런 규정에 이제 예외가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라든지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정 기술을 통해서 무역에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TBT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선진국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안전 규격과 같은 국제 표준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강제 인증 제도에다가 조화 규격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표준과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제품에 내재화하지 않으면 로봇을 해외 시장에 팔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글로벌 기술 규제가 현재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로봇과 같이 신산업에 속하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기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적합성 평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과 시험, 인증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증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인증 규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계류로 분류가 됩니다. 영어로 이제 머시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인증 체계가 가장 잘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는 머시너리 디렉티브라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머시너리 레귤레이션으로 바뀌어서 상위법으로 좀 다시 제정이 되었고요. 이 머시너리 레귤레이션에서는 그 기계류의 안전 표준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A 타입 스탠다드와 그 다음 가운데가 이제 B 타입 스탠다드, 가장 아랫부분이 이제 C 타입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A 타입 스탠다드는 기계류 안전 규격에서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표준입니다. 바로 ISO 12100이라고 하는 표준인데요. 이 ISO 12100은 모든 기계류가 당연히 수행해야 될 위험성 평가와 위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국제 표준입니다. 이 표준들을 통해서 로봇의 어떤 안전과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C타입 표준은 가장 밑에 있는 이제 C타입 표준은
각각 세부 로봇 품목별 세부 안전 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세이프티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봇 분야에서는 ISO 10118 혹은 ISO 13482와 같이 특정 로봇 제품군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표준들을 C타입 스탠다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C타입 스탠다드 또한 기본적으로 가장 상위 A타입 스탠다드인 ISO 12100이라는 규격을 반드시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통의 기술 요건들을 정의한 표준들이 바로 B타입 스탠다드, 가운데에 있는 표준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이 B타입 스탠다드는 굉장히 방대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세이프가드라든지 안전 거리의 설정, 안전 부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B타입 스탠다드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국제 규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규격들은 모두 인증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표준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내가 개발한 제품, 판매하려는 제품에 이 표준들을 다 내재화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인증 규제가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벌 로봇 인증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이 바로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은 CE 마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머시너리 레귤레이션에 근거해서 로봇은 머시너리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CE 마킹이라는 인증 마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 마크가 없으면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해서 로봇을 수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조치를 겪게 되고요. 또 왼편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로봇에 대한 인증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NRTL이라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오샤라는 북미 안전국에서 지정한 일부 시험소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그 신뢰성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야지만이 해당 마크를 찍고 로봇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에는 현재 그 강제 인증 제도는 현재 없는 상태고 로봇 제품에 대한 인증은 없으나 전자파나 아니면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중국 또한 현재는 강제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강제 인증이 있는 대표적인 곳은 유럽과 미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CR 인증이라는 국가 로봇 인증 체계를 새로 도입을 해서 현재는 강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봇 인증 규격 제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타입 스탠다드에서는 ISO 12100이라고 하는 표준, 즉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의 원칙을 다루는 표준이고 이는 가장 상위 규격이고 반드시 따라야 될 규격이므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타입 B, 그러니까 즉 B타입 스탠다드에서는 우리가 기능 안전이라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 ISO 13849-1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 안전에 대한 총칙을 다루고 있는 IC 61508 같은 표준들이 필수로 로봇에 요구가 되고 있는 인증 규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이제 C타입 스탠다드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ISO 10218-1번, 그 다음에 ISO 10218-2번과 같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그 다음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대한 또 통합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들을 정의한 국제표준이 주요한 인증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동운전 요구사항이라는 것들도 현재는 기술 시방서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인증 규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협동 로봇을 인증을 받을 때는 이 TS15066이라는 규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는 모바일 플랫폼 관련된 로봇들은 ISO
1348이라는 규격을 통해서 인증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은 개인 지원 로봇의 안전 요구 사항인데요. 이 개인 지원 로봇, 즉 이제 이것을 서비스 로봇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해당 로봇에는 이동형 로봇과 우리가 탑승형 로봇, 그 다음에 착용 로봇, 이런 형태의 서비스 로봇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인 산업용 트럭, AGV, AMR과 같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로봇들에도 ISO 3692-4번이라는 인증 규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북미 지역의 국가 표준인 안시 표준을 통해서 안시 리아 15.08이라는 산업용 모바일 로봇 안전 요구 사항도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준으로서 인증 규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인증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에 대한 개요인데요. 인증이라는 것은 제품, 서비스 혹은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이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 확인을 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는 이러한 인증이라는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의미를 하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품질이나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증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증을 법정 인증과 민간 인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인증은 말 그대로 법을 통해서 인증의 근거가 있는, 즉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인증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증 제도 안에는 또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인증은 말 그대로 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특정 요건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지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인증을 의미하고요. 임의 인증은 법적으로 강제화되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인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종류를 보면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KC 마크 같은 것들이 바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강제 인증 마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의 인증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KS 마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KS는 법적으로 정의된 인증 제도이나 강제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이 특정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임의 인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민간 인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 인증은 특정한 목적성을 위해서 법에 정의되지 않았으나 시행하는 인증 제도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의 형태나 효과, 그 다음에 그 목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증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법정 인증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혹은 이제 이런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정받은 그런 시험소, 인증기관, 이런 것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KC 마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KC 마크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 인증, 즉 의무 인증에 해당하는 안전 인증들 같은 경우는 모두 KC 마크를 통일해서 쓰도록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KC 마크라도 해당 제도와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쪽에 적용되는 KC 마크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전자파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건데요. 전파법에 따라서 모든 전기 전자 제품들은 전자파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시험소를 통해서 어떤
기술에 대한 검증을 획득하고, 즉 이제 시험 성적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 적합 등록을 해야지만이 로봇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건이고, 로봇 또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KCS 마크는 뒤에 S가 붙어 있는데요. 이 KCS 마크는 이제 산업용 로봇에만 적용되는 KC 마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위험기계 기구류에 대해서 자율안전 확인 신고와 안전인증 두 가지 의무를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로봇은 바로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도의 대상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는 모두 이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고, 이를 통해서 그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득해야만이 로봇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득하게 되면 바로 KCS 마크를 획득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국내에 현재 유통되는 모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도 포함입니다. 모두 적용되는 그런 법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 기계 기구류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근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위험 기계들을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들을 확인해서 소관 기관에 그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주로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 제조사 혹은 로봇을 단순히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 KCS 마크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 인증에 대한 업무 소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기구들이 이제 대상 품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인데요. 이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류, 이 산업용 로봇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인 제품들은 최초 설치를 하고 3년 이내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그 필증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 이후에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로봇 분야에서는 협동 로봇과 관련한 안전검사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로 안전검사를 받는데, 안전검사의 기준 중에 이 협동운전에 대한 별도의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네모칸에 보시면 협동 로봇을 설계할 때는 관련된 한국 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검사라는 단계에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의 인증을 통해서 이 협동 운전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이것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S 인증인데요. KS는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하는 영어의 약칭입니다. KS 인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표준화법, 우리가 산표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표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 인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증제도의 취지는 산업표준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어떤 품질 확보하고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널리 확보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국내에서 약 60년 이상 된 굉장히 전통 있고 오래된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KS 인증 안에는 로봇 품목 또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KS 인증 품목 중에 교구용 로봇, 그 다음에 가정용 청소 로봇, 교육 보조 로봇, 실내 안내 로봇과 같은 제품들이 현재 인증 품목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이제 배송 로봇과 착용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인증 품목으로 저희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KS 인증의 인증 절차는 최초에 이제 신청서를 받고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에 저희가 공장 심사를 통해서 해당 공장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내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후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로봇 제품들을 임의로 샘플링해서 수거해서 관련된 KS 한국 산업표준의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뒤에 KS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인증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바깥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운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 로봇들을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의 그 인증의 대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법상의 규제 때문에 제대로 시장에서 활용을 하지 못했으나 작년에 법령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인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실외 이동 로봇을 보도에서 통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외 이동 로봇은 물품을 배송하거나 혹은 음식, 식음료를 배달하고 혹은 어떤 순찰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해당 인증을 통해서 허용하고 있는 실외 이동 로봇은 최대 15km/h의 속도를 가지고 최대 질량이 500kg 이하인 그런 로봇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해당 고시는 이제 산업부의 고시인데요. 해당 고시의 절차와 별표 3을 통해서 기술 기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16가지의 심사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심사 항목들을 모두 만족하면 로봇의 운행 안전 인증 표식을 저희 부착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착 이후에는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도 환경에서 로봇을 보도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도나 차도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차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서 통행이 제한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어떤 사용 규제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이동 로봇들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증 특례들을 단연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 특례의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령 정비와 인증제도 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능형 로봇법 제40조의 이 일을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실외 이동 로봇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이 정의된 실외 이동 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조항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봇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개정이 되었고요. 도로교통법 제8조에서는 또 실외 이동 로봇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국내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하위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2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위험 방지라는 조문인데요. 여기에서는
로봇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1.8m 이상 높이 이상의 방책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단연간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데 큰 제약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밑줄친 부분에 이제 추가로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 기준이 한국의 표준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예외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예외 조항의 어떤 그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협동로봇에 대한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를 민간 형태의 인증으로 개발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은 기본적으로 그 로봇 사용 단계에서 받아야 되는 설치 인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제표준 ISO 10218-2번에 해당하는 기술 요건들을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산업용 로봇이 그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표준에 있는 ISO 10218-2번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로서 마련이 됐었고요. 협동로봇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위험원들을 모두 감수 조치를 완료했는지를 확인한 뒤에 인증서를 발행을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규제로서 막혀있던 협동로봇이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동로봇을 이제 국내에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시행이 되었었고요. 다만 현재는 추가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협동로봇에 대한 그 설치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있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준수를 하면 별도의 제3자 인증 없이도 협동로봇을 펜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규제 완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인증은 국가별 제품 수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증 제도를 보유한 국가들에서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과 북미 지역인데요. 유럽은 CE 마킹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NRTL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 인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CR 인증이나 GS 인증과 같은 이런 인증 제도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또한 북미 지역과 동일하게 CSA라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방법은 국가별로 모두 상이합니다. 다만 이런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지역들은 글로벌 인증기관들이 주로 이제 인증을 비즈니스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증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춘 해외 기관들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들은 모두 이제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인증들이 대다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 쪽의 인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유럽은 이제 CE 마크라고 하는 인증이고요. 이런 인증이 사실 로봇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 마킹을 하시면 유럽 전 지역에 통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되고요. 주로 이제 안전, 건강이나 환경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따르는 것으로 인증 마크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들을 준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들을 조화 표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Harmonized Standard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준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로봇 분야에서도 그 타입 A, 타입 B,
타입 C와 같은 체계 안에서 필요한 국제 표준들을 제품에 적용해서 시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지만이 인증 마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제품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유럽에서는 이것을 Partly Completed Machine이라고 해서 PCM이라고 부르고요. 산업용 로봇을 이 산업용 로봇을 실제로 현장에 설치하고 그 시스템화해서 운용 가능하도록 했을 때 사실 이것을 완전한 어떤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또한 이제 국내와 다르게 인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현재는 로봇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만 자율안전하게 신고를 받으면 됐지만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설치해서 운용할 때도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단품만으로도 완전한 기계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적합성 선언, 즉 DOC의 대상이 되고요. 로봇의 이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PCM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로봇을 운용하기 위해서 전체 하나의 시스템화를 했을 때는 이 또한 이제 반드시 인증을 받고 CE 마킹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NRTL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북미의 안전보건청에서 국가인정시험소, 즉 NRTL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 NRTL로부터 인증을 받는 제도이고요. 이 제도는 연방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증 대상은 전기 장비나 기계 장비, 그 다음에 화재, 기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NRTL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미에서는 그 UL이나 안시와 같은 그런 규격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L 1740이나 UL 3100과 같은 표준들이 현재 로봇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표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NRTL 얘기를 할 때 UL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제 NRTL이라는 그 제도 안에는 다양한 인증 기관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미 시장에서는 UL이 다소 이제 지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필드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NRTL이라는 표현보다는 UL 인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UL이 굉장히 북미 인증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UL의 인증 프로세스는 이제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봇을 대상으로 한 인증 프로세스이고요. 프로세스가 착수가 되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예비 조사를 실시를 함으로써 평가 대상 범위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아까 소개드렸던 기능 안전에 대한 평가라든지 전기 화재 시험, 전자파 시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들도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 최종 보고서를 발급을 함으로써 UL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로봇도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당수의 제품들이 이 UL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NRTL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지금 활발하게 적용되는 대상 품목이 바로 산업용 로봇 품목인데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의무 인증은 아니지만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에 따라서 이제 정의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북미 지역 전체를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로봇을 구매하는 수요처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NRTL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그 그림에 보시면
다양한 20개가 넘는 NRT의 지정 시험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로봇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증 시험을 수행하는 곳은 이제 빨간색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곳에 있는 인증 기관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현재 그 로봇의 SI 인증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때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미국의 자동화 협회라는 즉 A3라는 단체를 통해서 로보틱 인테그레이터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봇 SI 인증이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인증은 사실 현재는 강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로봇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 A3를 통해서 로봇 SI 인증을 받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현재 이제 CR 인증이라는 것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R은 이제 차이나 로봇이고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또는 중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로봇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국가 표준으로 제정한 안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전자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부합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증 대상은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공업용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로봇이나 드론까지도 인증 대상 범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외 인증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GIS라는 규격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KS죠. 미국은 GIS고요. JIS. 이 GIS 규격에 따른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 안에 산업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시스템,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인증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CSA라는 국가기관이고요. 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IT 분야나 전기전자, 에너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안전성 관련된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 로봇 또한 이 전기 제품에 해당되는 범위로서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나 현재 베트남에는 그 로봇 품목에 대한 인증은 별도로 없고 전기전자기기에 해당하는 전자파 인증이나 배터리에 해당하는 배터리 그 인증과 같은 것들만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현재는 이제 그렇게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로봇에 대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EU나 북미, 일본과 같이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증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보안 이슈를 기계류 규정에 담아서 로봇과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계류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적용해서 인증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증 기준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소비자들 또한 사이버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AI에 대한 인증인데요. 이 AI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또 규제 측면에서는 AI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를 통해서 로봇과 같은 그런 로봇 공학에 대한 이제 그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로봇에 대한 어떤 표준화나 안전과 관련해서 AI에 대한 사항들을 조금 정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AI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법 또한 현재는 이제 그 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AI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한 어떤 기술 요건들을 정의를 하고 해당 요건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현재 AI 법령은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은 로봇에 이제 적용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한국이나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아직은 AI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가 지금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증과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지원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협동작업 공정을 구현해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나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공정 개선 작업들을 수행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기술 컨설팅, 현장에 저희가 직접 방문드려서 기술 지도를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대책, 즉 방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설치까지도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 협동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된 이제 국제 규격이나 어떤 협동 작업의 형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많이 연락을 주셔서 지원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증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인증은 사실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 기간도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기업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조금 완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해외 인증기관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조금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로봇 인증을 위해서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이나 시험 비용, 인증 비용 이런 범주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적합성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로봇에 실제로 인증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제 표준에 관련된 이제 인증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ISO 12100이나 13482, 10218과 같은 표준들을 통해서 현재 로봇산업진흥원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께서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